네, 안녕하십니까. 식사 잘 하셨죠? 네. 금방 식사 이후에 제가 발표하는 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자, 지금부터 그 활용전문위원회에서 세 개 과제 중에서 IP 금융 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활용 확대 및 우수 IP 기업 제도 도입에 관해서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추진 배경과 정책 추진 경과 문제점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위주로 되는데 가장 여기서 주된 키워드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발명 진흥원에서 한 그 스마트 시스템 부분을 좀 더 활용을 좀 확대하는 측면과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우수 IT 기업을 좀 더 제도화해서 IP 금융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IP 금융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IP 부분에 대한 인식과 IP 금융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도모하자, 이런 취지에서 도입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45년도에는 그 인공 두뇌가 사람의 두뇌를 앞선다고 봅니다. 그런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과거에 보면은 노동 지각적인 산업에서 자본 지각적인 산업, 앞으로는 지식 지각적인 산업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만 IP하고 금융은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IP 부분에서 모르는 분도 있고,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은 IP를 잘 모르고, IP에 종사하시는 분은 또 여전히 또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어떤 강제적인 어떤 IP 금융을 뭐 이렇게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친화적인 접근성을 용이한다는 의미에서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수 IP 기업을 선정해서 그에 따라서 좀 더 IP 금융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IP 금융을 사용하는 IP를 보유하는 기업이나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이해관계인 모든 국민에 대해서 IP의 중요성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완벽한 제도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범사회적인 어떤 지원 인프라로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IP 금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고요. 다만 지금 금융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IP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정확한 인식이,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IP의 특성에 맞춘 금융 접근 수단을 다양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에서 지식 금융 생태계를 좀 더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 문제인데, 평가는 실제로 평가를 사용하는 기업의 특성이나 실제로 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엄청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준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서 지금 스마트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수 IP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지식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지 않는 측면에서 지금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문제점은 뭐냐? IP 금융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기간이 장기간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런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전문가를 투입한다고 해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 IP에 관련된 IP 금융에 관련된 분들께서 IP에 대한 인식이 아무래도 미흡하고 시간이 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 지원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 화면을 보여주시죠. 스마트 시스템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한국발명진흥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기본 개념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
대략 특허권을 예를 들어서 전문가, IP 금융업자가 분석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간에 인터미디어 단계에서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쉽게 접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분석하게 되는 평가 시스템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나눠보면은 이 제도는 미국의 오션모토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모델을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기서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 오래 수명을 가지고 있는 특허는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따져봤을 때 그에 따라서 지금 분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완벽할 수 있죠. 독립 청구가 많을수록 유지율이 높다. 그 다음에 발명의 상세한 생일수록 유지율이 높다. 뭔가에 가치평가 요소를 뺀 것이죠. 완전하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고평가의 특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저평가에 특허되는지 부분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오션토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스마트 시스템과 차이점, 여기서는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점수를 부여하고 밑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건데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 스마트 시스템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출을 했더니 나름대로 반응은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실제로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었는데, 그거 보면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권리성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가점 요인, 그 다음에 감점 요인 이렇게 두어서 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 요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권리성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독립환경이 얼마큼 있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뭐 기술성 부분에 대해서는 비인용 정보가 얼마큼 있느냐, 그 다음에 활용성 부분에서는 자국 패밀리라든지 해외 패밀리가 얼마큼 있느냐. 여기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천 특허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인용 정보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원 PPT로 그려주시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그럼 스마트 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현재 아무래도 국책기관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경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공고를 일일이 예를 들어서 IP 금융업자가 본다 그러면 특허 공고를 일일이 다 이걸 분석을 봐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 하면서는 독립방이 얼마가 돼 있다, 총수만큼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볼 수가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 국내 특허 부분도 사실은 한 90만 건, 그 다음에 미국 특허는 한 270만 건 정도 되고, 지금 유럽도 지금 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한 50억 정도가 수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성, 기술성하고 활용성을 모든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이 된 부분만 요소로 넣어서 그렇게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권리성 부분은 독립방위라든지 이 부분, 기술성은 비인용 정보가 어떻게 되느냐, 활용성 부분은 패밀리 실시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시스템이 2009년에 개발해 2010년부터 상용화되고 2012년에 한번 검증을 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신뢰도는 한 80%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한 2년에 걸쳐서 한 1,300억짜리를 한 2,400억 정도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즉 특허평가가 비등급인 경우에 제재 이름은 보정을 하는 거로 해서 흥정까지 받고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하나 나타난 형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총 보유건수 60억건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그 마우스를 대면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가 대면은 요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IP 보유 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IP가 어떤 퀄리티의 IP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IP에 관련돼서는 이런 표시를 해서 상대평가입니다만 근데 뭐 여기다 논란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년 전에는 A 등급이었지만 상대평가라서 지금은 그것이 뭐 상당히 좀 퇴색되어서 B 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제도에 있어서는 일정한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성공 사례를 본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서 실질적으로 부실률이 그렇게 높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미래부에서 국가 R&D 성과평가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는 정도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은행 중에서는 기업이나 국민, 산업의 기본 신고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다른 은행에서는 이걸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비교적 한 500건 하면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무한으로 하면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볼 수 있고 굉장히 그 저렴하고 그다음 아까 전 신뢰도 보면 딱 80% 정도가 되는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바라는 이 제도의 어떤 완벽성을 뭐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제도를 유명해서 IP를 잘 모르니까 예비 심사 단계에서 스크린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으로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제도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수 IP 기업을 지정해서 이것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IP에 대한 어떤 인식도 높이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IP 금융을 제공하는 사람들 역시 좀 더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아까 말했던 스마트 이브를 활용해서 약간의 그 평가가 추가되게 된다 그러면 현재 크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노비스 기업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수 IP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제도 장점으로 봐서는 정부가 이를 인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IP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고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 IP의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IP를 어떻게 사업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으로 되어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당장 어떤 어떤 혜택을 준다기보다도 개발 통해서 지원제도랑 장기적으로 하든지 R&D 과정에서도 관심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노비스 기업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장기적으로 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을 거로 되어지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지표를 사실 여러 가지 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지식재산이 가장 그 산업의 원동력이고 그에 따른 지식재산과 관련된 펀딩 문제라든지 지식재산 활용한 자금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 지식재산 활용해서 자금을 어떻게 엑짓하느냐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지식재산 금융을 일으키는 분이나 반분이나 그 다음에 이해 관계에 대한 모든 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더 도모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선결돼야 할 시급한 문제로 본다면 스마트 시스템이라든지 우수 IT 기업 선정이라는 제도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과제에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신
예비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어떤 객관성을 가지는 하나의 어떤 그 스크린 단계로 저희들은 방송이라든지 클렉상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스마트 시스템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개인적인 주관성이 가미된 부분은 배제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일단 그 가장 스크린 단계에서 그 부분을 일단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별도로 그 IP 금융을 제공하는 사람이 별도의 실제로 IP 금융을 일으키는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별도의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그런 부분은 현재 여기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고 실제로 뭐 IP 금융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 마지막 감사합니다.